먹튀 국가 인도네시아가 KF-21 보라매 개발 사업에 분담금 납부를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전투기 엔진 국산화에 이어 스텔스 엔진까지 우리 기술로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세계 항공기 시장이 유럽을 넘어 동남아 시장 공략을 예고했습니다. KF-21 보라매를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로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이 같은 소식에 중국과 일본은 말이냐 되냐며 코웃음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5세대급 스텔스 성능을 갖추기 위한 각종 기술들은 이미 개발이 완료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6세대 전투기로 향할 기술 연구까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는 소식에 일본과 중국은 패닉에 휩싸이고 있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일 8시 51분에 강원도 원산시에서 3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 중 한 발이 울릉도 방향으로 북방한계선 이남동의 공해상에 낙탄됐고 이 때문에 경상북도 울릉군에 공습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대한민국 공군은 11시 10분에 F-15와 KF-16을 출격시켜 대응했었습니다. 재래식 전투기 몇 대가 모이든 5세대급 스텔스 전투기를 상대할 수 없다는 자신감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수차례의 시험 비행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나가고 있는 KF-21 보라매가 이제는 4.5세대를 넘어 완전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거듭나기 위해 연구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일각에선 과연 KF-21가 기대만큼 무시무시한 성능을 보여줄 수 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전에서 스텔스기가 제대로 된 실전을 치른 사례가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모의전에서 직접 스텔스기를 상대해본 파일럿들은 하나같이 전장에서 스텔스 전투기가 얼마나 공포스러운 존재인지 치를 떨면서 증언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가 역사상 가장 비싼 무기체계라고 비판받고 있지만 이렇게 북한이 의도적이고 계획된 도발을 계속해서 하는 와중에 만약 KF-21이 성공적으로 완성 단계에 이른다면 모든 레이더와 통신망이 스텔스 전투기를 찾기 위해 동원되고 파일럿과 지휘부는 보이지 않는 적으로 인해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스텔스 전투기 하나로 전선이 완전히 붕괴되어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 엔진 개발이 가능한가를 묻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최근 세계 3대 항공기 엔진 제작사인 영국 롤스로이스사로부터 세계 최초로 양산 적합성 자체 검토 및 승인 자격을 획득했다라며 현재 이러한 스텔스 형상 설계 연구가 완성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는 스텔스 엔진 개발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세계급 엔진 개발에 앞서 스텔스 무인비용 터보핀 엔진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본래 5,000파운드 추력을 목표로 계획되고 있었는데 현재 8,000에서 10,000파운드까지 목표 수치가 높아졌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우리의 기술 수준이면 출력을 높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는 현 단계에서도 FA50급의 엔진까지 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현재 터보 엔진을 뛰어넘는 한 단계 고체원의 엔진 개발이 계획되어 있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터보 엔진은 압축기를 통해 압축된 공기를 연소시켜 발생한 고압 고온의 가스 에너지로 터빈을 돌려 추력을 발생시킵니다. 반면 램제트 엔진은 압축기가 없이 고속 비행 시 발생하는 기압으로 공기를 압축하여 연소시킵니다. 일단 비행체가 마하이에서 4 정도에 도달하게 되면 효율이 극대화되고 대기권에서는 로켓보다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KF-21은 무장이 외부에 장착되어 있어 완전한 스텔스기라고 할 수 없는데요. 현재 보완하기 위해 KF-21의 내부 무장착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 무장창 도입은 KF-21의 성능에 상당한 제한을 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무장을 내부로 돌리게 되면 외부에 장착했을 때보다 무기 탑재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연료 탑재량까지 줄어들어 작전 범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국내 기업이 탄소복합 소재로 전투기의 대형 부품을 제작하는 데 성공해 국산 전투기 개발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습니다. 현재 군사 강국들의 중심으로 탄소 섬유로 제작 부품이 확대되고 있으며 대형 부품까지 일체형으로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서도 탄소복합 소재 가공 기술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 것인데요. 현재 복합 소재 시장은 미국과 일본, 독일에서 독점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작한 이후 고성능 우주항공용 탄소 섬유의 자체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일 효성첨단 소재에서 초고강도 특수 탄소 섬유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KF-21 전투기의 시험 비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스텔스 성능을 갖춘 KF-21이 전력화되는 순간 한국의 공군 전력은 동아시아 최강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얼마 전 방위사업청과 코오롱 데크컴포지트사가 민군기술 협력을 통해 TOC 풀연기의 개폐도어를 기존의 알루미늄 복합체가 아닌 경량 탄소섬유 복합체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의 하늘을 지배할 보라매가 완성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려봅니다.